자, 29번 문제 같이 봅시다. 이 문제는요, 출제 의도 자체가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맞추지 마라. 나는 100점이 1등급인 꼴은 못 보겠다. 이러면서 이제 낸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난이도가 높다라는 얘기는 사실상 좋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풀어야만 하나 라는 그 문제풀이의 당위성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풀이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뭐 어려운 문제들 많지만 그래도 해설을 듣거나 하고 나면 그래도 뭐 좀 풀 수 있겠는데 쉽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뭐 1, 2등급 아니면 일단은 뭐 끄시고요. 뭐 들으실 필요가 전혀 없고, 뭐 1, 2등급 중에서도 내가 이제 뭐 두세 문제 남겨놓고 그 중에서 꼭 못 푸는 문제는 한 문제 있더라 라는 경우라면 지금 당장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충분히 실력을 끌어올리신 다음에 들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해설을 좀 해보면 구가 주어졌어요. 사실상 이렇게 구가 주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뭐 미지수가 없죠. 미지수가 섞여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가 주어진 경우는 사실 대부분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숫자가 없이 딱 이제 공간 좌표상에서 고정돼 있는 구기 때문에 뭐 쉽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뭐 문제를 시작하기도 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문제가 어렵게 구성됐다라는 거는 좌표 공간상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 이런 컨디션을 맞춰주기가 힘들었다라는 겁니다. 머릿속에서. 9를 움직이는 두 점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점 PQ에서 평면 Y는 4에 내린 각각의 수선의 발을 P1, Q1이라고 하고 평면 예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또 P2, Q2라고 할 때 이러한 값의 최대값을 구해봐라.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 일단은요, 최대값이라는 말에 굉장히 포인트를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었으려면 최대값이라는 말에 딱 필이 꽂혔어야 되고,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뭐 쓰거나 혹은 써온 관점이 뭐 산술기하라든지 뭐 산술기하랑 관련이 있는 코시 슈바르츠 뭐 그런 거 이외에는 삼각함수에서 봤죠. 삼각함수에서 이제 합성을 이용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과정, 그리고 거의 웬만한 경우에 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쓰일 수 있는 미분법까지, 그지? 함수의 최대 최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최대값을 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왔으면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됐겠죠. 그럼 과연 이 최대값은 뭐를 이용해서 구할까?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근데 얘는 이제 정사형이고요. 어쨌든 정사형이고 여기서도 이제 정사형인데 우선 가장 먼저 정해줘야 되는 거는 그냥 길이에 대한 정보로서 뭐 PQ의 길이가 얼마라면 얘가 뭐 몇 코사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의 정보로 갈 것인지, 아니면 P와 Q의 점을 미지수로 잡고 그럴 수 있겠죠. 뭐 A, B, C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위의 점을, 의미의 점을 잡고 벡터스러운 문제를 풀 것인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우선 고민을 끝내셨어야 돼. 근데 점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공간좌표상에서도 직선 위에 점을 잡는 건 쉬워요. 는 t 해서 정리하는 방법 알지. 근데 평면상에서 평면 위에 한 점을 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구 위의 점을 하나의 미지수로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가능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렇단 얘기는 철저히 길이의 관점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까? 그리고 얘가 지금 두 배가 돼 있고 빼기 제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이
어떤 충동이 들기 마련이냐면 이렇게 쪼개고 싶어져요. 더하기 PQ의 제곱. 오늘따라 글씨가 날라다니네.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찢어서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얘는 얘대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뭐 이제 얘를 여기로 이제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치면은 요 길이의 제곱이 되겠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제 왜냐면 이 수선의 발을 내린 거죠. 수선의 발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연장 얘를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서 여기다 딱 꽂아 놓으면 여기가 수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 뭐 요 길이를 P11이라고 할까? 뭐 P11이라고 한다면 P에서 P11까지의 거리의 제곱. 그죠? 요 길이에 대한 표현이 될 거다.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어쨌든 뭐 정리는 하지 않고요.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정도까지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해줄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이 y는 4 그리고 요 평면 그리고 이 9와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어. 우리가 공간 도형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면 반드시 고려해 줘야 하는 게 단면화예요. 그치? 어떤 단면에서 쳐다볼 것이냐 이 부분을 꼭 반드시 정해 주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직관적으로 어떤 단면을 선택할지가 보이긴 합니다. 보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이제 좌표 평면을 나타낸다라고 쳤을 때 이제 x, y 지니까 여기가 y 평면이잖아요. 그러니까 y는 4인 요런 평면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평면은요. 요 평면 y 플러스 루트 3치 얘는 법선 벡터상 x로는 0 가고요. y로 1 가는데 g로 루트 3 갈 때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평면이야. 대충 눈대중이 옵니까? 대중이 되죠. 그리고 9는 원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인 이런 구가 이렇게 중간에 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지. X축 방향으로 바라보면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자는 거야. 단면으로. 됐죠? 그러면은 살짝 내려보자. y는 4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 플러스 루트 3g 플러스 8은 0이라는 평면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해보자는 거야. 우리 법선 벡터 끼리의 각은 평면 끼리의 각과 정확히 동일하게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는 얘는 0,1,0을 법선 벡터로 가지고요. 얘는 0,1, 루트 3을 법선 벡터로 가지지. 그럼 이 두 법선 벡터의 내적값은 1이죠. 1을 크기 1 플러스 3의 루트 2죠. 얘는 크기 1이지. 그럼 나누면 2지. 그럼 이제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인 각이니까 이 부분의 예각은 2분의 1이면 60도죠. 3분의 파입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이 구가 이 평면에 있어서 어디 쪽에 더 가깝게 위치를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주기 위해서 이제 원점과 이제 구의 중심이 원점이잖아요. 그죠? 원점과 이 각 평면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루트 1제곱 더하기 0제곱 더하기 1제곱 더하기 3이니까 어쨌든 2고요. 그 다음 00 넣으면은 8 이렇게 돼서 4가 되고 얘도 루트 1분의 4입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똑같아요. 이르는 거리가 정확히 4로 동일합니다. 4로 동일해요. 4로.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어쨌든 이 구의 반지름이 2니까, 그쵸? 구의 반지름이 2지. 이렇게 생긴 원을 그리면 되는 거란 말이야. 그치? 이게 우리가 원하는 단면화 과정인 거예요. 됐지? 요 정도만 정리를 했어도 아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훨씬. 뭐 여기까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풀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훨씬 높아질 거예요. 훨씬.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요 길이와 요 길이에 대한 값을 그것도 최대값을 이제 구해줘야 되는데,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쨌든 PQ가 지름이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얘의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어쨌든 마이너스 뒤에 붙어있는 값은 최대로 작아지고 플러스 값들은 최대로 높아져야 되잖아. 그치? 뭐 PQ가 완전 최대값은 아니더라도 어쨌든 PQ가 충분히 큰 값일 때 최대값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치? 근데 생각을 해보면 공간상에서 얘를 뒤틀어 보면 이 P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P11 있잖아요. 이 길이가 PQ가 짧아짐에 의해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짧아져요. 그냥 짧아지지 않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뭐 사실 잘 생각해봐. 이 지름이랑 얘를 지름이라고 치면은 이 지름이랑 방향이 정확히 동일한 이렇게 짧은 길이가 생길 수 있지, 그쵸? 이 길이가 어쨌든 얘랑 이쪽이랑 이렇게 이뤄서 각도를 이뤄서 만드는 요 길이. 요 길이는 어쨌든 요 각도 자체가 같기 때문에 이 길이 자체가 이 길이보다 더 길어질 수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어쨌든 이 길이는 이 길이가 가장 클 때 나올 거라는 거야. 지름일 때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단면상에서 봤을 때 뭐 물론 이렇게 통과하는 관통하는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 상태에서 딱 봤을 때 가장 긴 길이가 나올 때는 정확하게 딱 요렇게 나누는 요 EPQ일 때 지금 이 구하고자 하는 길이가 최대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문제를 접근을 하셨어야 됩니다.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이제 직관이 포함되기 때문에 직관이죠. 뭐 직관이죠. 직관이라기보다는 사실 뭐 그 공간상에서의 어떤 공간 지각 능력에 가까운데 좀 생소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까요? 뭐 좀 이런 부분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기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제가 생각해도. 근데 이제 공간상에서 충분히 이 PQ를 돌려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 이 P1, 요 길 있죠. P에서 P11까지 거리. 이 길이가 절대 지름이 아닐 때 길어질 수 없다라는 거를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지름을 긋고 나서 이렇게 쭉 연장선을 그어보면 어쨌든 요각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 수직이고 여기랑 여기가 더해서 180도여야 되니까 여기가 3분의 2파이고요. 그치? 그 다음 여기가 이제 뭐 30도씩 나눠 가지겠지. 6분의 파이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요 길이가 요 부분과 이루는 요 각도, 그죠? 요 각도는 90도, 30도, 60도지. 그쵸? 그런 상태에서 PQ에, 그니까 자 봐봐. 자, 요 길이가 여기가 지금 여기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면 사실 이렇게 따로 내려줘야죠. 요 길이지. 그치? 이거 복잡해서 뭐 볼 수 있겠나? 그러면은요, 좀 무리하게 가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요 길이, 그리고 요 길이를 따서 요 길이로 이렇게 올라와.
여기 60도라 그랬지. 여기 60도죠. 똑같이. 그럼 이 빨간색 길이에 60도가 될 거야. 사인 60도. 그치? 저 보라색 길이는 보라색 길이. PQ의 길이, 즉 아까 4라고 약속했죠. 4의 사인 얼마야? 60도죠. 3분의 파이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렸을 때 요 부분의 길이, 즉 요 부분의 길이에 대해서 요 길이를 이렇게 가지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초록색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 길이를 가지게 될 겁니다. PQ의 길이는 4라 그랬고요.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죠. 얘도 마찬가지 똑같은 값이 나올 거고, 얘는 2루트 3이니까 뭘 구하라 그랬지? 각각을 제곱해서 더하는 거죠. 제곱하면 12. 그럼 12 더하기 10이니까 24라는 값이 최대값으로 나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구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뭐 직관으로 전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라고 한다라면은 뭐 괜찮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 정도 문제는 뭐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틀려줘야지 인지상정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그래도 뭐 틀릴 때 틀리더라도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 그러니까 딱 정말 최대나 최소가 나올 것 같은 상황을 좀 가정을 해서 계산을 간단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걸 일단 답으로 쓰시고 틀리시는 게 맞을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드는 문제라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우리가 가장 그 최대 최소에 대해서 가장 처음 배우는 개념 중에 하나인 산술기하라는 쪽에서 A는 B일 때 성립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두 변의 길이가 합이 4다. 그러면 넓이가 언제 가장 최대가 되겠느냐? 그럼 A가 B랑 같을 때 최대가 된다.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했었잖아요. 산술기 할 때. 자, 이렇게 좀 특수한 상황이 생길 때 최대나 최소값이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미분할 때도 마찬가지로 배웠었죠. 미분할 때 나오는 최대 최소의 정리. 자, 이 부분 유형할 때 굉장히 내가 강조하는데, 최대나 최소는 항상 양급 값이나 극대 극소에서 나온다라 그랬어요. 그죠? 극대 극소지. 그죠? 극단적인 값들이죠. 극단적인 값들. 양끝 값도 극단적인 값들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부분에서 최대나 최소가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을 찾아줄 수 있겠느냐. 요런 그 굉장히 큰 범위에서 보는 관점이죠. 최대나 최소를. 요 관점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죠? 우리가 이 문제를 수능에서 풀진 않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런 교훈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정확하게 풀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각도와 이 부분의 각도를 뭐 세타, 뭐 알파, 베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둬가지고 삼각함수에 대한 합성을 유도하게끔, 합성을 뭐 유도를 안 해도 되나? 뭐 어쨌든 뭐 삼각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로 이제 탈바꿈이 돼서 문제를 해결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그러니까 이 PQ가 이렇게 서야 된다. 즉 뭐 그 지름이어야 된다. 그리고 각각의 이 평면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딱
뭐 수직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이렇게 바라보는 단면에서 바로 이렇게 딱 이제 길이가 4인 직선이 돼야 된다, 선분이 돼야 된다 라는 게 정리가 될 정도라면 그냥 각가지 뭐 서로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굳이 거기까지만 생각을 유도하는 게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엄밀하게 더 접근을 해보고 싶으시면 뭐 해보셔도 되는데 저는 그닥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출제 의도 자체가 뭐 너무 워낙 많은 직관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하나의 직관을 더한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됐죠? 뭐 어쨌든 쉽진 않은 문제였습니다. 지금 해설이 거의 20분이 넘어갔죠. 이런 경우 흔치 않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뭐 이 문제 틀렸다라고 해서 내가 아직 공간도형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이 문제는 최대 최소에 대한 관점, 그리고 특히나 공간에서의 이제 직관적인 그런 관점까지 가져갈 수 있는,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시험장에서 만나면 좀 짜증나겠지. 그죠? 해설은 여기까지 하죠.